일본은 정말 과학을 모르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일본 학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한국을 왜 가냐? 후회할걸? 그러나 그녀는 연봉 수억, 도쿄대 교수직까지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은 매국노라 몰아세우고 극우 세력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를 한국으로 향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카모토 레이나입니다. 올해 36살이고요. 얼마 전까지 도쿄대학교 유전학과 정교수였어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9의 도쿄대 최연소 정교수가 됐죠. 일본 언론들은 저를 유전학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렀어요. 솔직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제가 한국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아세요?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8년 전 일이에요. 제가 박사과정일 때 경희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했거든요. 동아시아인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 연구진도 성실해 보였고 데이터 공유도 잘 이루어졌죠. 그런데 논문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희대 팀이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을 단독으로 먼저 발표한 거예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를 그냥 빼앗긴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한 거잖아요. 제가 항의했지만 한국 측 연구 책임자인 최 교수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요? 물론 있었죠. 이메일, 회의록, 공동 실험 기록까지. 하지만 국제학회는 선발표 우선 원칙을 들어 한국팀의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3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죠. 그때 제 지도교수였던 나카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이나, 이게 한국이야. 그들은 창의성은 없고 남의 것을 빼앗는 데만 능숙해. 앞으로는 절대 한국과 관련된 일은 하지 마.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학문적 정직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죠. 도쿄대 교수가 된 후에도 한국 관련 연구는 일절 거부했어요. 한국학회 초청도 모두 거절했고 한국인 연구원은 절대 받지 않았죠. 동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거든요. 어느 나라과 회의에서 한일 공동 유전자 연구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대와 도쿄대가 함께 동아시아인의 기원을 연구하자는 거였죠. 학과장님이 저를 책임자로 추천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저는 한국과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레이나 교수, 개인 감정은 접어두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한국의 연구 윤리는 믿을 수 없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학과장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과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일본 최고의 유전학자로서 일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연구에만 매진했죠. 특히 일본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 열중했어요. 일본인은 특별합니다.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학회 발표 때마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고 일본 언론들은 제 연구를 대서특필했죠. 나카무라 선생님도 흐뭇해하셨어요. 역시 레이나는 진정한 일본 학자야. 한국 같은 나라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저는 그 칭찬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나쁜 기억은 점점 더 깊은 편견으로 굳어졌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진실이 제 연구실에서 발견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운명의 발견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제가 일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던 바로 그 연구에서 정반대의 진실이 튀어나온 거죠. 저는 일본인 3만 명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일본인 게놈 프로젝트였죠. 목표는 일본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밝혀내는 거였어요. 교수님,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제 조교 타나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떠 있었죠. 뭐가 이상한데? 일본인 샘플의 70% 이상에서 한반도 기원 마커가 발견됐어요.
특히 야요의 시대 이후 유입된 유전자가 압도적이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이건 더 심각한데요. 황실 직계 후손들의 샘플에서 백제 왕족의 특정 마커가 발견됐어요. 일치율이 99.8%예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본 황실이 한국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니 데이터 오류일 거야. 다시 분석해봐. 하지만 재분석 결과도 같았어요. 아니, 더 정확해졌죠. 일본인의 유전자 구성을 보면 조문인 30%, 한반도 도레인 70%였어요. 특히 지배층일수록 한반도 유전자 비율이 높았죠.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검증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분석 방법이 잘못됐나,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죠.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과학적 사실이야. 부정할 수 없어. 저는 고민 끝에 나카무라 선생님께 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선생님,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의 연구실은 언제나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일본 제국 시절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일본 우월주의 서적들이 가득했죠. 그래. 무슨 발견이지? 저는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보고서를 다 읽으신 선생님은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셨어요. 이게 뭔가,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하지만 선생님, 이건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샘플을 분석한 결과고요. 레이나, 과학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 일본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선생님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어요. 과학자가 진실을 외면하라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 데이터를 수정하면 돼. 한반도 유전자 비율을 20% 이하로 조정하고 황실 관련 데이터는 아예 삭제해. 선생님, 그건 연구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야. 국가를 위한 선택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존경하던 스승이 이런 분이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 있었죠. 학과장실로 급히 호출됐어요. 들어가니 문부과학성 관료 2명이 와 있었어요. 사카모토 교수, 당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관료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연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봉인하고 관련 내용은 일절 발표하지 마세요. 이건 학문의 자유 침해예요. 과학적 진실을. 교수님,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이런 결과가 공개되면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로 또 시비를 걸 거예요. 관료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과학적 진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였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비는 당연히 중단될 거고 도쿄대 교수직도 재고해야겠죠. 그리고 교수님 가족분들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놓고 협박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홀로 데이터를 보며 고민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압력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국 SBS에서 특종이 터졌어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 일본인 70%가 한반도 기원 증명. 어떻게 새어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거였어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간 후 일본은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극우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죠. 제 연구실 앞에는 매일 항의 시위대가 몰려왔어요. 매국노 사카모토, 한국의 영혼을 팔았나. 거짓 연구로 일본을 모독하지 마라.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고성을 질렀어요. 경찰이 나서서 막았지만 협박 메일과 전화는 계속됐죠. 심지어 제 집 주소까지 인터넷에 공개됐어요. 학교 측의 압박도 심해졌어요. 총장이 직접 저를 불렀죠. 사카모토 교수, 즉시 해명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세요. 총장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이 고집을 부리면 도쿄대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어요. 총장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굴복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제 연구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이 연구 계속하면 학계에서 매장당합니다. 조교 타나카가 사표를 들고 왔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결국 15명이던 연구팀이 3명으로 줄었어요. 동료 교수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고, 교수 회의에서는 대놓고 비난했죠. 사카모토 교수 때문에 우리 학과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한국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나카무라 선생님의 공개적인 비난이었어요.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기고문을 내셨죠. 사카모토 레이나는 제 제자였지만 지금은 부끄럽다.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학자로서 최악의 배신이다. 스승에게마저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문부과학성에서 공식 조사단이 파견됐어요. 그들은 제 연구실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데이터를 압수했죠.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연구 활동을 중단하세요. 부정행위라니요? 전 정직하게 연구했어요. 그건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그들은 제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를 모두 가져갔어요. 10년간 쌓아온 연구 자료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일본 언론들도 저를 집중 공격했어요. 특히 산케이 신문은 일면 톱으로 제 과거를 파헤쳤죠. 사카모토, 대학 시절부터 반일 성향, 한국 유학생들과 친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였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제가 한국에 매수됐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극우 단체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 도착하니 문에 빨간 페인트로 죽어라라고 써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면도날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고요. 일본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협박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저 혼자라면 견딜 수 있지만 가족까지 위협한다니.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도움을 거부당했어요. 죄송하지만 사카모토 교수님 사건은 맡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극우 단체 타깃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학교도, 동료도, 심지어 법조계까지 저를 외면했죠. 그러던 중 한국 KBS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응하기로 했죠. 최소한 제 입장이라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카모토 교수님, 연구 결과를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국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과학자예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일본 정부의 압력이 상당할 텐데요. 압력은 있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언젠가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한국에서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도쿄대는 결국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일주일 내로 연구 결과를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죠.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지만요. 레이나야,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연구실에서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에 맥없이 누워 계신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신 건가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백혈병이라는 단어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부적합했죠. 의사는 골수은행에서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일본 골수은행에 등록된 기증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머니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쿄대 총장실이었죠. 사카모토 교수, 결정하셨습니까? 내일이 마감입니다. 총장님,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그건 개인사고, 학교 일은 학교 일입니다. 연구 철회 여부를 분명히 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했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거든요. 도쿄대 사카모토, 연구비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완전히 날조된 기사였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저를 범죄자 취급했죠. 학교에서는 즉시 직위해제 통보가 왔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연구실도 폐쇄됩니다. 동료 교수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된 거죠. 사카모토 교수,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이해해줘. 유일하게 연락 온 동료의 말이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편이었죠. 극우 단체의 협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병원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죠. 매국노의 어미도 매국노다. 일본 땅에서 죽을 자격도 없어. 병원 보안요원들이 막았지만 그들의 고함 소리는 병실까지 들렸어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눈물을 흘리셨죠. 레이나야, 너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까지 짐이 되면 어떡하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일본 골수은행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죠. 의사는 해외 골수은행까지 확대 검색하자고 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어요. 해외 검색과 이식 수술까지 하면 2억 엔 정도 필요합니다. 2억 엔. 하나로 2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교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게다가 직위해제로 월급도 끊긴 상태였고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교수님 상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은행원의 냉담한 태도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집을 팔기로 결심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극우 단체가 집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니 누가 사겠어요? 시세의 반값이라도 받으면 다행일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막막했어요. 반값으로 팔아도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본 우익재단의 이사장이 비밀리에 접촉해 온 거죠. 사카모토 교수, 간단한 제안을 하나 하죠.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한국이 조작을 강요했다고 증언하세요. 그럼 어머니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악마의 거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혹하는 제안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3일 드리죠.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어머니뿐 아니라 교수님도 일본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협박이자 회유였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과학자의 양심과 어머니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어머니가 깨어 계셨어요. 레이나야, 엄마 때문에 너가 양심을 버리면 안 돼.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너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죠. 발신자는 김상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였죠.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깜짝 놀랐죠. 사카모토 교수님께,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김상진 교수입니다. 교수님의 용기 있는 연구 발표를 깊은 감명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백혈병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한국골수은행에서 어머님과 일치하는 기증자 3명을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3명 모두 기증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어머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는 한국 정부의 의료관광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교수님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듯이 저희도 교수님을 돕고 싶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국경이 없다고 믿습니다. 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한국이 나를 돕겠다고.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분명 함정이 있을 거야. 대가를 요구하겠지. 8년 전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김 교수의 다음 메일은 더욱 구체적이었죠. 의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순수한 의료적 지원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도 10년 전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서요.
그때의 절망을 아는 사람으로서 교수님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의료 경력과 논문, 그리고 삼성병원 초청장까지 첨부했어요. 모두 진짜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건가요? 전 한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답장은 30분 만에 왔어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셨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는 건 어때요? 골수 기증자도 찾았다고 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없어.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가자. 레이나야, 엄마는 살고 싶어. 너를 위해서라도.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극우 단체가 난리를 쳤죠. 배신자가 결국 한국으로 도망가는구나.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마라. 공항 가는 길에도 시위대가 막아섰어요. 계란과 페트병을 던졌죠. 경찰이 후송해줘서 겨우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10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일본. 이렇게 쫓겨나듯 떠나게 될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카모토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플래카드를 든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상진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죠.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급하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된 앰뷸런스에는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따뜻했죠. 삼성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어머님을 무균실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바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치의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골수 기증자 3명이 모두 최종 검사를 마쳤습니다. 가장 적합한 분을 선택해서 일주일 내로 이식 수술을 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교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와 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조건 없는 도움이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죠. 병원 로비로 내려갔는데 낯선 한국인들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희는 일반 시민입니다.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응원합니다. 그들은 작은 선물과 편지를 전하고 갔어요. 저녁에 병실로 돌아오니 한국 언론사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 그냥 이것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자는 봉투를 전하고 갔어요. 열어보니 한국 과학자 100명이 서명한 지지 성명서였죠. 과학적 진실을 수호하는 사카모토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국적을 떠나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하는 동료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일본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다니. 그날 밤 김상진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한국 카이스트에서 교수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를요? 하지만 전 한국에.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어머니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골수 기증자는 28살 한국인 청년이었죠. 수술 전 잠깐 만날 수 있었어요. 왜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골수를 기증하시는 거죠? 청년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교수님 아시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형제라는 거. 가족을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의 순수한 답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한국 의료진뿐 아니라 간호사들까지 저를 위로해 줬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 최고 의료진이 수술하고 있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 교수가 피곤하지만 환한 얼굴로 나왔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 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박 교수가 이어서 한 말이 더 놀라웠죠. 참고로 이번 수술에는 한일 양국 의료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도쿄대 병원에서도 자원해서 왔어요. 도쿄대에서요? 네. 야마다 교수님이 오셨어요. 교수님을 지지하는 일본 의료진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일본에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서울대 유전학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국 연구진과 함께 제 데이터를 재검증하기로 했거든요. 사카모토 교수님, 환영합니다. 연구소장 최현석 박사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저희가 교수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100% 정확했어요. 한국팀은 더 나아가 추가 연구를 제안했어요. 한일 공동으로 동아시아 전체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족주의를 넘어선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거죠. 저는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했는데 한국은 더 큰 진실을 찾자고 하다니. 하지만 이런 연구는 한국에도 불편할 수 있어요. 한국인도 여러 민족의 혼합이라는 게 밝혀질 테니까요. 최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불편하든 편하든 진실은 진실이죠. 그들의 태도에 감명받았어요. 진정한 학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처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사카모토 교수님과 한국 연구팀의 공동 논문을 게재하고 싶습니다. 표지 논문으로요. 과학계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의 표지 논문. 모든 과학자의 꿈이죠. 하지만 제 이름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논란이. 편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학은 정치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힌 연구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죠. 한국 연구팀도 저를 제1저자로 추천했어요. 이 연구는 교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당연히 교수님이 제1저자예요. 8년 전 경희대 사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제 공로를 빼앗아 갔는데 이번엔 오히려 제 공로를 인정하고 높여주려 했죠.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최 박사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8년 전 경희대 사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네. 그 최 교수는 그 사건 직후 학계에서 퇴출됐어요. 표절과 연구 부정으로요. 한국 학계도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님께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학자 한 명의 잘못으로 한국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한국 학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 한 달간 한국 연구팀과 함께 일했어요. 그들의 연구 방식은 놀라웠죠. 매일 아침 모든 연구원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했어요. 위계질서 없이 막내 연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냈죠. 교수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5살 대학원생의 의견이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다시 검토해 봅시다. 최 박사는 즉시 수용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다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교수도 학생도 구별 없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사카모토 교수님, 김치 좋아하세요? 처음엔 매웠는데 이제 좋아요. 그럼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다들 웃었어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진짜 연구 환경이구나 싶었죠. 저녁엔 회식도 했어요.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건배. 한일 과학 협력을 위해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교수님, 한국 생활 어떠세요? 놀라워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리고 열정적이고요. 무엇보다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죠.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한 달 후, 드디어 공동 논문이 완성됐어요. 제목은 동아시아인의 유전적 연결성 한일 관계의 과학적 증명이었죠. 발표 전날, 최 박사가 물었어요. 교수님, 이 논문이 나가면 일본에서 더 큰 공격을 받으실 텐데.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골수 이식 수술 후 2주가 지났어요. 이식된 골수가 잘 적응하는지가 관건이었죠. 매일 혈액 검사를 하며 수치를 확인했어요.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어머님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박 교수의 밝은 표정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었죠.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어요. 39도가 넘는 열이 계속됐죠. 감염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 위험할 수 있어요. 의료진이 즉시 대응했어요. 24시간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죠.
특히 간호사들의 헌신에 감동했어요. 김수연 수간호사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외로우실까 봐요. 제 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그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국 옛날 노래를 불러줬어요.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안정을 찾으셨죠. 3일 뒤 열이 내렸어요. 위기를 넘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성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교수님이 건강하게 연구 활동하시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김수간호사의 말에 또 울컥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골수를 기증한 청년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이름은 박준영.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 골수가 잘 적응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교수님께 감사해요. 저한테요. 왜요? 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셨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셨죠. 하지만 교수님처럼 진실을 말하는 일본인도 있다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골수 기증을 결심했어요. 준영 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과거의 아픔을 넘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였죠. 어머니도 감동하셨는지 준영 씨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회복 기간 동안 많은 한국인이 병문안을 왔어요. 한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일본 분이니까 덜 맵게 담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한 고등학생은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왔어요. 일본에서도 종이약이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이 꼭 나으실 거예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셨죠. 한 달 뒤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식이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제 거의 완치 단계예요. 박 교수의 선언에 아버지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모두 모였죠. 사카모토 어머님의 쾌유를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김상진 교수가 축사를 했어요. 이번 치료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생명을 위해 협력한 아름다운 사례죠. 사카모토 교수님 가족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사말을 했어요. 한국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라는 병을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파티가 끝난 후 김상진 교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사카모토 교수님,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일본에 많은 신세를 졌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에서 많이 배웠죠. 물론 아픈 역사도 있지만요. 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어요. 중요한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교수님이 진실을 위해 싸우신 것처럼 저희도 생명을 위해 싸운 거죠.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해요. 이런 따뜻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이 계산된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요. 퇴원을 앞둔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 도쿄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쿄대요? 네. 일부 교수들이 교수님 복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대요. 300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뜻밖이었어요. 일본에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니. 그리고 일본 시민단체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저는 한국에 남을 거예요. 여기서 진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회복하시는 동안 일본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네이처지의 한일 공동 논문이 실리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죠. 도쿄대 총장으로부터 긴급 이메일이 왔어요. 사카모토 교수, 즉시 일본으로 돌아와 해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열겠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과학적 진실만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해명할 것도 철회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날
도쿄대는 재해임을 공식 발표했어요. 사카모토 레이나 교수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파면한다. 10년간 몸담았던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죠. 일본 언론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매국노 사카모토, 한국의 영혼을 팔다. 거짓 연구로 일본을 모독한 죄인. 하지만 해외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CNN은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용기 있는 과학자라고 보도했고, BBC는 학문의 자유를 지킨 영웅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사이언스지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사카모토 교수의 연구는 과학이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극우 단체 대표가 한국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카모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는 살벌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철회해. 한국이 당신을 세뇌했다고 증언하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 거절합니다. 그럼 당신뿐 아니라 가족도 평생 일본에서 살 수 없을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전 진실과 함께 할 겁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섬뜩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일본에 있는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레이나, 우리 집에 극우 단체가 찾아왔어. 너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해. 오빠, 미안해. 미안하긴. 너가 옳은 일을 한 거잖아. 우리도 한국으로 갈 생각이야. 가족까지 피해를 보게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오빠의 지지가 큰 힘이 됐죠.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하버드 대학에도 통보하겠다. 완전히 제 인생을 파괴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버드 대학이 즉각 반응했어요. 사카모토 교수의 연구는 완벽하게 과학적이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규탄한다. 미국 과학계도 들고 일어났어요. 노벨상 수상자 5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사카모토 교수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국제적 압력에 일본 정부도 한 발 물러섰어요. 학위 취소 검토를 철회했죠. 그런데 정작 저를 놀라게 한 건 일본 내부의 변화였어요. 젊은 일본 학자들이 도쿄에서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진실을 말한 사카모토 교수를 지지한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도쿄대 학생회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카모토 교수님과 함께한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냈어요. 과학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일본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나카무라 선생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레이나,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너의 용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진실을 외면한 늙은 학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스승님의 사과에 눈물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죠. 선생님, 저도 이제야 진짜 과학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기초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카모토 교수님을 과학 자유 수호자로 선정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제 선택을 인정해 준 거예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는 많은 한국인이 모여 있었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자랑스럽습니다.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의 응원에 가슴이 벅찼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더 컸다고. 일본에서의 지위는 잃었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의 존경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죠. 제네바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모든 진실을 밝히려고요. 기자회견장은 500명이 넘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일본,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 언론이 모두 모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사카모토 레이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먼저 제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본인의 70%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의 후손입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일본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유전자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문화,
언어,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죠. 일본은 여러 민족이 융합해 독특한 문화를 만든 나라예요. 그게 일본의 정체성입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일본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연구를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과학자에게 진실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한국에서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때 일본 극우 성향 기자가 공격적으로 질문했어요. 당신은 일본을 배신한 매국노 아닙니까? 장내가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저는 일본을 배신한 게 아니라 진실을 선택한 겁니다.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일본을 배신하는 거예요. 한국에 매수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도와줬죠. 제 어머니 생명을 구해줬고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줬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실이 있다는 걸. 한국과 일본은 유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형제예요. 중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동아시아 전체 유전자 연구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전체의 유전적 연결성을 연구할 계획이에요. 민족주의를 넘어선 과학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프랑스 기자가 물었어요. 이 연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는 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안다면 미움보다는 이해가 앞서지 않을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인 청년 하나가 일어섰어요. 저는 도쿄대 학생입니다.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저희 세대는 진실을 원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또 다른 일본인이 일어났죠. 저는 오사카에서 온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인도 일어났어요. 저는 서울대 학생입니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해요. 사카모토 교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기자회견장이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두 나라 모두 제 조국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진실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입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준 것처럼 일본도 언젠가 진실을 받아들일 거라 믿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포용과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나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요. 일본이 미웠소.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보니 희망이 생기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과거는 잊을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말씀에 눈물이 터졌어요. 기자회견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유튜브 조회수 1000만을 넘었고 각국 언어로 번역됐죠.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분,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희망, 과학자의 양심을 지킨 영웅, 물론 악플도 있었어요. 특히 일본 극우들의 공격은 계속됐죠.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다음 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대한민국은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일본 천황가에서도 비공식 메시지가 왔어요.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천황가도 제 연구 결과를 인정한 거였어요. 기자회견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한 거죠. 더 나아가 카이스트 정교수 제안도 수락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러 갔어요. 극우 단체의 위협 때문에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죠. 10년간 살았던 도쿄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레이나, 정말 후회 안 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아빠,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짐을 싸면서 옛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도쿄대 임용 때, 첫 강의 때,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한때는 소중했던 추억들이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 뜻밖의 사람들이 배웅 나왔어요. 제 제자들이었죠.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일본이 변하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제자들의 눈물에 저도 울컥했어요. 너희들이 일본을 바꿔줘.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작별이 아쉽지만 후회는 없었죠. 1시간 30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환영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이스트 총장님이 직접 나오셨고 한국과학계 인사들이 대거 환영 나왔죠.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꽃다발을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추방당하듯 떠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저를 영웅처럼 맞아줬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카이스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을 위해 최고의 연구실을 준비했습니다. 연구비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한국에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이 보여준 학문적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대전에 도착하니 카이스트 캠퍼스가 보였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잔디밭이 인상적이었죠. 연구실에 들어서니 깜짝 놀랐어요. 최신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연구원 1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 팀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팀장인 정하늘 박사가 인사했어요. 저희는 교수님의 연구를 확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첫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동아시아 전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순수한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거죠. 교수님, 중국과 몽골 연구팀도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좋아요. 국경을 넘는 협력 연구가 될 거예요.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전통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았죠. 교수님,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네.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다들 웃었어요. 교수님, 한국 이름도 하나 지으시면 어때요? 한국 이름이요? 네. 레이나를 한국식으로 하면 이레나 어때요? 이씨 성의 레나. 이레나. 좋네요. 그날부터 저는 이레나라는 한국 이름도 갖게 됐어요. 일주일 후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대형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죠. 다른 과 학생들까지 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레이나, 한국 이름으로 이레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로 환영해 줬어요. 오늘은 과학자의 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생활 석 달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완벽하게 적응했죠. 매일 아침 구내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동료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토론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요청한 거예요. 사카모토 교수님, 한국의 과학정책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사당 특별회의실에서 증언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성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외부인을 포용하는 따뜻함. 이것이 한국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한 의원이 물었어요.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폐쇄적이에요. 한국은 기술과 마음을 모두 가진 나라죠. 제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며칠 후 더욱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알아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하늘 박사가 안내했죠. 묘비들 앞에서 묵념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요. 그들은 거짓과 싸워 이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많았어요. 교수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매일이 감동이에요. 특히 사람들의 정이 놀라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연구실 청소 아주머니가 매일 김밥을 싸다 주세요. 돈을 드리려 하면 화를 내시죠. 기자가 웃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일본에서 온 시민단체 대표들이었죠. 사카모토 교수님, 일본에서도 교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10만 명 서명을 전달했어요. 일본 정부의 교수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한국에서 행복해요.
그래도 일본이 변하고 있어요. 교수님 덕분에요. 정말로 일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도쿄대 학생회가 진실을 말하자 캠페인을 시작했고, 젊은 학자들이 일본인 기원 연구를 재검증하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도 저를 적극 지원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연구실을 방문했죠. 교수님 연구에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해요. 한국이 교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직 부족해요. 장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어요. 제 연구와 인터뷰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반일 감정이 줄어들고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늘어났죠. 적어도 사카모토 교수 같은 일본인도 있다. 모든 일본인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동아시아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연구팀이 활발히 협력했죠. 교수님,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정하늘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5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인들의 유전적 연결성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었네요. 이 연구는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동시에 특집 기사를 준비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교수님, 일본 도쿄대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1년 만의 일이었죠. 사카모토 레이나 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깊이 사과합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했으며 우리의 대응은 잘못됐습니다. 더 나아가 도쿄대는 명예교수직을 제안했어요. 교수님을 도쿄대 명예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지만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이미 제 삶의 터전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양국 학술 교류에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일본 사회도 변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라는 다큐멘터리가 NHK에서 방영됐죠. 극우 세력은 크게 약화됐고, 한일 우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어요. 한편, 저는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어요. 정말로 한국인이 되시려고요? 네. 이제 한국이 제 진짜 집이에요. 국적 수여식이 예정됐어요. 태극기를 받으며 선서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어머니도 완전히 회복하셔서 한국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레이나야, 한국 할머니들이 정말 친절해. 매일 반찬도 나눠주시고, 한국 이웃들과 가족이 된 어머니를 보며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꿈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일 과학자 평화 연구소 설립이 추진된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약속했죠. 과거를 넘어 미래로, 과학으로 하나 되는 한일 관계. 이것이 연구소 비전이었어요. 설립 준비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진실을 통해 화해하고 과학을 통해 협력하는 상징이 될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곳. 그런 연구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온 제 옛 제자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요. 교수님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좋아. 한국은 누구나 환영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강연을 합니다. 젊은 학자들에게 과학자의 양심에 대해 가르치고 두 나라의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한 강연에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진실을 말할 자유, 연구할 자유, 그리고 두 조국을 얻었으니까요. 오늘도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일본 연구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국경을 넘어 진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낍니다. 언젠가 한일 관계가 완전히 화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과학이, 진실이 그 길을 열어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카모토 레이나, 아니 이레나 교수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 최고의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용기, 그리고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의 포용력.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과학자 한 명의 양심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실화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진실이 보이고, 진실을 마주하면
화해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의 편견에 갇혀 있진 않나요? 진실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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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